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9일 여의도 펀드베이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냄비장이죠. 오늘은 또 급하게 많이 오르면서 과연 지금이 침체인가에 대한 또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다, 이건 일시적 판단 착오인가? 뭐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죠. 시장의 모든 악재가 다 노출되며 기술적 반등이 출현한 그런 하루였다. 특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처럼 일주일마다 발표된 지수를 보면서 노동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것도 또 웃긴 이야기죠. 2주간의 긴 것을 좀 보면은 또 침체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것은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변동성 시장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의 일시적 반등이 시장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침체가 오지 않고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또 언제 또 지표가 무너지고 깡그리 또 꺾이면서 시장의 침체가 맞다라고 또 해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안 내동하면은 죽음이다, 잘못 쫓아가면 터지고 또 안 쫓아가면 반등해서 올라오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 핵심 섹터를 찾아야 된다. 그 섹터를 찾아서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무리 시장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항상 그 안에는 메인 핵심 키포인트가 있다. 저는 지금 이 시장의 핵심은 바이오로 보는 거죠. 바이오 이 정도는 꼭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포모에 많이 시달릴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을 알리지 않듯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나 올랐다고 이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침체라는 단어를 버려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일이라는 그런 거죠. 일단은 오늘 주식시장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반갑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사실이 또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그동안 며칠간 오른 것들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 매도 물량 출회, 이게 이제 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냥 즐거워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깊은 어떤 그 관찰력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시장을 끊임없이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비추다. 추격 매수는 비추다. 미리 사놓지 않았다면 추격 매수는 초과하는 것은 좀 반대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올 때마다 팔아서 현금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 현금의 맥스는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현명하게 많이 먹는 것보다는 지키는 장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키는 장, 조금씩 현금을 가지고 가는 장, 그렇죠. 부하 내동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포모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오는 꼭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 장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주 강하게 기술주가 AI를 중심으로 올랐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분석 시작합니다. 어제 이제 친한 친구 2명하고 이제 술 한잔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제 유튜브에 지인이 뭐 꾸준히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인께서 너무 내용이 늘 비슷하다. 근데 매일 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자기들의 생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와 생각을 계속 반복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단점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취사 선택해서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1.63, 나스닥은 플러스 2.7, S&P 500은 플러스 2.13 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상승장을 보이며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 시장을 깜짝 놀리게 한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 기억으로는 6.86인가 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더래. 엔비디아 6.13, AMD 5.95, 뭐 브로드컴도 아마 6.96, 예, TSMC 6.16, 마이크론 6%, 인텔 7%,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6.7, 퀄컴 5%, 뭐 이런 식으로 다 6%, 7%씩, 램리서치도 6%, 이렇게 되면서 성장주들, 그동안 많이 얻어터졌던 들, KLA도 그렇고 7% 오르고, 네, 마블 테크놀로지도 8.9이나 오르는 그러한 모습.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또 많이 오른 날은 그날 빠진 만큼 그만큼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레티스 세미컨덕터는 13%나 오르는
그런 놀라운 모습. 울프스피드 11%. 그렇죠? 네. 엑셀레스 테크놀로지는 11%. 아주 뭐 놀라운 모습입니다. 알레그로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12%는 올랐네요. 네. 오늘은 5% 이하인 종목들은 쓰레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시장의 상승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한국 주식시장도 그동안 바닥에 있던 반도체 HBM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과연 이들의 연속성에 대한 또 생각이 늘 우리 머릿속에 또 차고 넘치죠. 추가적으로 강하게 버틸 수 있을까? 연속성, 컨티뉴어시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금일 시장을 올라간 것은 안정을 찾고 있는 고용지수다. 성장주들의 강력한 기술적 반등인데,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23만 3천 건, 전주보다 17,000건 감소했다. 이게 일단 좋았죠. 다우지수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도 24만 건이었는데 23만 3천 건으로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러나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2일에서 27일 주간 187만 5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6천 건이 더 늘어난 거죠. 이는 2021년 11월 20일에서 27일 주간 187만 8천 건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4월 하순 이후 상승세를 꾸준히 타고 있다. 따라서 오늘 단기적으로 보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안 된다. 2주 이상 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꾸준히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일소일비하면 안 되고 추세와 긴 그림을 보고 속사를 봐야 되는 그런 지혜와 와이즈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과도하게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또 밸런스를 찾기 시작했죠.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한 게 아니냐. 미국의 낮은 재고 부담, 초과 구인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견고한 기업 수익성 및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경기 선행지수와 같은 긍정적 요인도 굉장히 많다. 침체 우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제는 또 반대편에 있는 밸런스 맞추기로 좀 긍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들로 많이 생겨난 거죠. 따라서 시장이 이제 너무 침체 쪽으로만 갑자기 봤다가 그 침체라는 그 지표들이 기존에도 있었던 지표라는 건 새로 나타난 지표들이 아닌데 갑자기 앵크리디트 트레이딩의 문제점과 섞이면서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꾸준히 우리 눈에 보였던 지표를 이제 과대 해석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쇼크가 왔는데 또 반대편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침체와 과도하다. 이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간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박스권. 저는 계속 박스권으로 보는데 박스권이 과거보다 한 단계 더 찌그러져서 내려오는 박스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박스권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도 시장을 움직이는 키포인트, 키섹터가 있다. 그게 바이오라는 거죠. 그 바이오를 놓치면 포모 현상이 굉장히 시달릴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3천 건, 미 30년 국채 입찰 응찰률 2.31배,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국채 입찰 수요가 부족한 것은 우스갯소리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휴가를 많이 간 거죠. 여름 휴가를 많이 가서 응찰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지는 시기적인 요인도 있다. 또 하나는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정말 금리가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는 상황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표? 그렇죠. 이건 인플레이션과 또 연관될 수도 있고 정책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금리가 추가로 더 내려가기에는 경기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다. 나쁘진 않던데 추가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거의 다 금리 하락에 온 게 아닌가.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와 강도가 시장에 어느 정도 금리에 반영이 됐다. 이제는 빅 스텝인가 베이비 스텝인가 한 번에 할 때 횟수는 이제 9월, 11월, 12월 3번 남았는데 한 번에 할 때 50bp씩을 하는 거, 25bp씩 이런 강도의 문제만 남아있지 횟수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시장이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측면 이런 것들이 국채 입찰 응찰률을 좀 낮게 나오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니케이 지수 미 증시 불안의 약보와 35,000선이 붕괴가 됐다. 비트코인 미 고용지표 호조의 급등을 또 6만 달러를 거의 59,000 달러까지 왔던데 저는 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쓰레기다라고 표현을 하죠.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 같이 오는 이런 자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차라리 레버리지를 사시죠. 주식 레버리지를 미국 레버리지를
전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다가 요즘은 이제 쓰레기다, 무용론이다.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하락장에서 방어 능력이 있든지 해지의 어떤 기능도 있어야 되나. 아무 기능도 없는 거예요.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오고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오고 그냥 투기적인 상품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무용론은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9월 10일 첫 대선 토로 TV 토론을 한다. 네, 하기로 했네요.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승자가 중요한데 해리스가 방어만 잘해도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늘 자신감이 이런 데서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 폭스 TV에서 하자, ABC 뭐 해리스는 ABC TV에서 하자 뭐 이런 줄다리기라는 이게 전부 다 트럼프의 노림수인 거죠.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가는데 근데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익숙함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미 우리가 기존 트럼프 버전에서 봤던 거 이상으로 트럼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정치판에도 그렇고 익숙함은 가장 큰 단점이죠. 식상하다. 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해리스 응원한다고 했더니 어느 분이 미국 좌파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비난하셨던데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왈가불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 정치를 논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대만 언론 TSMC 3나노 5나노 가격 8% 인상하겠다.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어떤 모습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팔란티어와 함께 AI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팔란티어와 함께, 팔란티어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해주는 그러한 기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팔란티어와도 손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의 새 iOS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구독료를 최대 $20 매길 것 같다. 애플은 뭔만 해도 돈 하는데 과연 이게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애플바들이 인정을 해주나? 애플바들은 무조건 인정하더라고요 또. 네. 삼성은 공짜로 막 주는데 애플은 또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금일시장 주요 경제지표들 한번 봅시다. 달러지수 마이너스 0.04 상승 103.035 다시 103을 탈환을 했네요. 달러 강세. 예, USD하고 일본 엔화 움직임을 보면 일본 엔화가 달러당 147.19엔 좀 올라오는 모습은 여전히 있죠. 네, 엔화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는 1.08% 상승. 이제 12일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외신을 보면 미국이 굉장히 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확대에 대해서 자제해라.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뭔가 보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지리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남우나라, 요르단이라는 이런 영공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이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란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서로 자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약 3.28% 상승. 이게 제가 4시경에 본 그 숫자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종가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은 1.56, 엔비디아는 6% 상승, AMD 5.52. 오, 우리 ARM 10% 넘게 상승을 했네요. $117. 제가 어제 좀 바닥이다 사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80까지 먹었다가 다 토해내고 있네요. 저도 뭐 토해내고, 저희 자산이 대부분의 해외 자산이 ARM하고 AMD, 테슬라에 많이 가 있네. 네, 캐터필러 2.38. 일라이넬리가 오늘 많이 상승. 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 수급이 공급이 좀 받쳐주지 못하면서 손실이 나면서 박살났는데 오늘은 일라이넬리는 너무 좋습니다. 전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98% 증가한 113억 280만 달러. 조정후 주당 순이익 EPS는 전년 동기비 85.78% 상승한 3.92달러. 오, 시장 예상치를 13%, EPS는 42% 이상 상회한 수치. 제 일라이밀리 1000달러까지 우리 보다가 이제 그 문턱에서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도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시장에서 펩트론은 제가 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 저렇게 6만원, 7만원대 올라오면 펩트론은 제가 봐서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그 유상증자를 틀림없이 제가 봐서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정해진 수순 아닙니까? 주가를 쭉 끌어올리고 유상증자에서 쟤들은 지금 자본 인형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를 과연 어디다 쓸 거냐.
에로를 할 거냐, 인라인일리 에로를 하면서 뭔가를 또 작업을 할 거냐, 자기들이 거기에 관련돼서 제 API 기본 물질을 만들어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좌우간 제 내피셜은 그런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할 것 같아요. 그 유상증자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유상증자에서 충격을 좀 받고 내려오면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페트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 상승. 네, 좋습니다. TSMC도 5.54, 3나노 가격 올린다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비트코인도 8.92, 59,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그동안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글로벌 최근의 증시 변동성을 보면 일본이 마이너스 15.2, 최근 한 달간 기준이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14, 나스닥이 마이너스 12.4, 그렇죠. 나스닥 100이 12.4, 나스닥이 11.8, 코스피가 11.4. 뭐 일본, 미국, 한국 이 세 나라가 모든 것을 엮여가면서 박살이 나는 모습. 나머지는 그래도 잘 버티는 건데요. 근데 아시아 국가별 연초 이후 외국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일본과 한국, 일본이 390억 달러, 네. 다음에 한국이 170억 달러, 약 17조, 20조의 돈이 들어온 거죠. 다음에 인도 이렇게 들어왔죠. 연초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추이를 보면 일본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한국, 일본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반면 중국과의 전쟁 리스크 있는 대만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충격이 오면 한국과 일본에서 돈을 제일 많이 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간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를 보면은 일주일간 외국인은 3조를 갖다 판 거죠. 네, 3조를 갖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 금융투자가 2조 3천억을 팔았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반대로 일주일간 샀습니다. 3,958억. 금융투자도 3,352억. 그러면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을 샀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았다는 의미다. 대형 우량주, 즉 인덱스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 중소형주로 갔다 돈이, 미국도 그렇지만 러셀 2000처럼 중소형주로 돈이 가는 모습은 확실히 한국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이 중소형주로 갔다는 것은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에 개별 종목주로 돈이 움직이는데, 서부장, AI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바이오가 가장 큰 리딩의 핵심이다. 바이오 없으면은 심각한 포모 현상에 시달릴 것이다를 여러 번 강조해드린 거죠. 증시 자금도 한번 봅시다. 먼저 고객예탁금은 거의 60조, 58조까지 갔다가 59조까지 갔다가 58조까지 내려오는 모습. 고객예탁금이 살짝 올라가다가 피크치고 내려오는 거죠. 신용잔고 한번 봅시다. 신용잔고는 꾸준히 빠져가지고 이제 18조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 거의 20조까지 찍고 18조까지 내려오는 모습. 털릴 만큼 털렸다. 한 번 여기서 더 오면 이렇게 이제 꺾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신용잔고, 고객예탁금 이런 것을 봐서 자금 수급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악재들이 다 반영된 모습이다. 자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추가로 더 자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도가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서 단서가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의 해석이 이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다. 그리고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있고 인정이 되고 있다는 가정을 까는 거죠. 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금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며 상승한 마감한 관계로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이다. 다만 오늘이 금요일이고 요 며칠간 강력히 주식시장이 오른 관계로 이익 실현 차원의 매도가 나올 것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주가 리딩 섹터가 바이오죠. 네, 이 중에서 저는 뭐 과감하게 코로나 진단 키트는 버려야 된다.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알테오젠, 펩트론, 니가켄 바이오, 알파마 리서치,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나름대로 장기적 성장과 글로벌 제약사와 경쟁이 좀 강하고 애로가 가능한 종목군 위주로, 이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조선주가 다시 올랐죠. 조선주는 상승 사이클 속에 들어와 있다. 장기적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는 반도체, 즉 HBM과 소부장, AI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방법은 없습니다. 기다려야죠. 기다려서 자기가 생각하는 박스권 상단권에 오면 좀 줄여주는 방법이 얘는 없습니다.
박스권일 확률이 높은데 박스권의 기준은 뭐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7만원이 바닥이고 8만원이 일단 단기적 박스권 천장이다라고 보고 플레이해야 될 것 같아요. 72,000원대 오면은 사고 8만원대 오면 팔아주는 거. 그렇다면 지금 서부장도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못 올라가는 애들 좀 사서 들고 있다가 박스권에 여기서 한 15에서 20% 먹고 던지는 것도 나쁜 전략일 것 같지 않는데, 뭘 사고 뭘 던지느냐. 소부장 중에 삼성전자 서프라이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파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은 얼마나 차익 매물을 소화하며 버텨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수혜주보다 약간 해리스 수혜주가 시장에 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알려진 CS 윈드가 최근에 많이 오르는데 실적이 나쁘게 안 나와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바이오주 계속 추천하고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설주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주를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나쁘게 본다는 표현보다는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 조선주, 전쟁 위험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방산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 요인을 미칠 것은 가능한데, 확실한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 그 차익 매물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든든하게 버텨주느냐가 시장을 봐야 될 핵심 키포인트다. 나쁠 것 같지 않다. 바이오 없는 사람들 빨리 사라. 그렇지 않으면 포모에 시달릴 것이다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간 경제 지표 일정 한번 볼까요? 8월 15일 올해 미국 7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올강 재정 수지, 8월 13일 독일 유로존 8월 JW 경기 기대 지수, 미국 7월 PPI,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14일 한국 실업률이 나오고 미국 CPI 나오죠. 8월 14일 미국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목요일 영향을 미치겠죠. 8월 15일 중국 7월 산업판매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미국 7월 산업판매 소매판매. 금요일 유로존 무역수지, 미국 7월 건축허가 뭐 등등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연중 이사들의 발언도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는 뭐 8월 14일 CPI 발표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전날 7월 PPI 지수 발표,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날 소비자 물가지수, 두 개가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허락을 해드립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그리고 옆 친구들에게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좋은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의 방문과 상담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 건강관리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의 색깔과 냄새가 살짝 꺾인 요즘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가가 오르면 즐겁죠? 네, 즐거운 주말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